상대방이 네. 칼로 찌르려고 하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대응하려면 더 세게 때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얻어맞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동안 미국 전략자산 참여훈련 총 15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총 4차례에 그쳤거든요. 근데 북한을 자극한다 이런 이유로 좀 축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문정부가 이 연합훈련 중단 축소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개발 계속하고 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네. 다양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이제 다양화라고 얘기한 것은 네. 대륙간으로 쏠 수 있는 전략 핵무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네.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하고 또 한 번은 또 나온 것이 해일이라고 잠수함을 통해서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무인 잠수함으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공격하겠다. 것도 그들이 이제 한 적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퍼레이드를 할 때 핵 배낭이라는 걸 그렇죠. 핵 배낭. 하고서 퍼레이드 한 적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봐선 지금 여러 가지가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응한 훈련이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걸 하면은 지난번 문정권에서는 국민이 불안해한다. 아.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네. 칼로 찌르려고 하고 네. 또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네. 내가 대응하려면 더 세게 때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 얻어맞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네. 핵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국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충무계획에는 이러한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군대도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술 핵무기가 철수하고 나서 그렇죠. 그 사이에 핵과 관련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군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참 희한했어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 군대가 필요가 없죠. 훈련하지 않은. 거기다가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 이 군이 무슨 대화로 평화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윤 정부는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죠. 그렇죠. 평화라는 것을 우리 많은 예를 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2차 대전 전에 그렇죠. 그 영국 수상이 누군가 그분이 챔벌레인이었나요?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한테 그렇죠. 합의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했는데 근데 그거는 바로 평화를 깨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지켜지느냐, 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예멘을 예를 들면 제가 네. 말이 됩니다. 북예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네. 남예멘은 공산주의를 지향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부터 부통령 장관을 지그재그로 했죠. 아, 그렇죠. 뭐 자유민주주의가 대통령을 하면 부통령은 그렇죠. 공산주의자, 그 밑에 국방부 장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갔지만 결국은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 깨졌죠. 그래서 특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의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야구방망이로 때린다. 네.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걸로 때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맞아요.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힘의 균형이 사실은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을 지난번 문정권 때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죠.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힘의 균형을 중요하게 한 역할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미 동맹에 의해서. 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깨고자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불안 요소를 계속 가중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평화가 깨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까지 계속 몰고 갔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정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사드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문서 파기하고 중국과 산불이란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사드가 어떤 무기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패예요. 방패예요.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사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 중에 최고 수준이 사드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드를 가지면 누가 제일 나쁘겠습니까?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대한민국에서 쏘는 것을 이건 전략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쏘는 것을 다 막아낸다.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러한 조건을 내놓은 건 저는 북한의 주문에 의한 이야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뭐 야 우리 무용지물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국은 근본적으로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미사일 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쏘는 북한인데 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을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중국이 얘기했지만 예. 북한의 대변인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우리 방어한다고 방패 하나 갔는데 그 저기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걸 갖고 눈치 보면서 산불이란 다 넘겨주는 건 이거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매국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의 산불 얘기한 것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얘기한 거다. 아하. 그건 중국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 김정은이한테 얘기한 거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정권 때는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의 균형은 우리는 유지했지만 예. 깨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깨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깨려고 그래서. 노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거기서 어쨌든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정신이 나왔고 그래서 한미일 간의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준 동맹에 가까웠게 갔다 했는데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한미 동맹으로 왔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됐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네. 어제도 세미나하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일본을 이제 본다면 이렇게 봐야죠. 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6.25가 생겼습니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갔다가 왜 다시 휴전선까지 내려왔죠? 중공군의 개입이죠. 중공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중공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또 유엔군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그렇죠. 인명의 살상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인명을 살상한 숫자하고 중국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살상한 인원하고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죠. 그러면 누가 더 큰 적이냐? 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우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어느 것이 최근 거냐? 네. 최근은 6.25가 더 최근이죠.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가 과거에 30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아파트의 앞집에 마주보고 살아요. 지금 아파트 사세요? 네, 네, 그렇죠. 앞집하고 대판 싸웠어. 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네. 근데 그 집도 이사를 안 가고 저도 이사를 안 갔어. 네. 네. 그럼 맨날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하다가 마주치면 또 싸웁니까? 그렇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앞집하고는 화해해서 네. 서로 상대방이 나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땅과 한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이사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파트는 이사 가지면 나라도 이사도 맞아요. 못 가요. 네.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웃하고 싸울 것이냐. 그렇죠. 화해를 해야 돼요. 네. 단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켜서 네.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죠. 그렇죠. 영국과 싸우고. 네. 지금은 EU라는 체제, 나토라는 체제 속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싸우면은 서로 손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번 데이비드 선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국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지난번 7월 27일 날 우리는 종전 기념일이라고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해요. 네. 그 행사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네. 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쇼이구가 갔어요. 예. 중국도 부총리급이 참석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중에서 더 강화됐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하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웃인 일본과 함께 화해하고 네. 화합하고 네. 함께 힘을 합쳐서 네. 네. 블록화되는 이 세력들 속에서 우리도 한 블록을 형성해서 힘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이 인권, 평화 이런 걸 공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당연하죠. 나라끼리 하는 거죠. 네, 당연한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자꾸 이제 그 왜곡시키는데 중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데 큰 힘을 얻었죠. 그러나 안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우리 적입니다. 네. 저는 왜 적이라고 그러냐면 1949년도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조중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는 언제 했습니까? 한미 동맹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끝나고 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미 전쟁 전에 조중 이미,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의 동맹과 중국과 그 북한의 동맹 어디가 더 강하냐? 동맹 내용 자체 북한께 더 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두 나라 중에 어느 일국이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고 했을 네. 때는 자동 개입입니다. 자동 개입. 우린 자동 아닙니다. 미국의 의사 결정하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데 파병할 때 국회 아,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또 제어 장치가 있는 거죠. 아, 없습니다. 그냥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북한하고 싸우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6.25 전쟁 때 조종사들을 지원하고 네. 미국이 지원하고 뭐 탱크 다 그다음에 지원했죠. 예. 6.25 전쟁 계획 자체를 러시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하나만 같이 동맹이라고 하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일본에는 유엔사 기지, 후방 기지가 7군데나 있어요. 거기가 전시에 바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후방기지를 3번 갔다 왔어요. 아, 네네. 국방에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일본은 그 우리 한국에 지원할 후방기지를 일본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한국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등지고 반일 감정을 앞세워서 일본과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이번에 정상화해서 맞아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환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뭐 한국은 미국의 장기판에 말이 되지 말라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까지 네. 했는데 이 중국의 반발 또 보복하는 거 아닌가 사드 때처럼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 중국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네. 중국의 장기판에 북한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제적인 유엔 제재가 그렇게 이루어져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 건 중국이 지금 그렇죠. 그 장기판 알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오히려 중국이 장기판 갖고 놀고 있다. 그러면서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아하. 그다음에 중국이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저는 앞으로 못한다고 봅니다. 아, 못한다. 우리가 약할 때는 네. 그런 힘의 뒷받침이 없을 때는 이런 공갈도 치고 저런 공갈도 치고 사드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네.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아직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을 무시하면 결국 일본도 무시하고 미국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못할 겁니다. 아, 더 못한다. 오히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야당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일본과 뭐하러 군사협력 하느냐, 아. 일본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서 또 뭐 일본의 자위대가 뭐 또 국내에 올 수 있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죽창가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여름은 우선 일본의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평화헌법.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의 헌법을 바꿔서 정상적인 군대가 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슨 관계를 더 앞으로 군사적인 관계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 한국에 주둔한다 이런 건 비약을 해도 네.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위한 아주 과도한 비약을 하는 거죠. 과도한 비약이다. 비약이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후쿠시마도 하도 괴담을 퍼뜨려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도 헷갈릴 내일 정도인데. 방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방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우려는 알아요. 누구나 불안하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괴담을 퍼뜨리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만 네. 지금 각 나라에서 그 원전에서 발전을 하고 방류하는 네. 물이 중국이 하는 거나 우리나라가 하는 거나 네. 여기도 다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함돼 있는 게 지금 일본이 방류하는 그거하고 농도를 따졌을 때 어디가 더 세냐? 지금 방류하는 게 더 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 그렇죠. 중국이 하는 게 더 세고. 중국이 하는 게 더 세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게 뭐하고 비교하냐면 옛날 광우병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광우병에 얼마나 선동을 잘했으면 아주 성공적인 선동을 해서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참 이명박 정부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죠. 그렇죠. 뇌송송 구멍 탁 해가지고 그냥.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저 미국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광우병에 의해서 그 걸렸던 경우가 제 기억에 230 몇 명이라고 예. 이제 나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동인데 제가 가짜 뉴스에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봤지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가짜 때문에 네.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러한 정치를 해서는 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뉴스 이야기 하셨는데 김호준 씨 고소를 하셨잖아요. 좀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고발을 했죠. 예. 네.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소자 네. 조사를 받았어요. 아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네네. 진짜 이게 맞냐? 네. 그래서 가서 다 이게 다 이런 건 맞다. 그렇죠. 손녀분도 그 학교 다닌 적이 없고 아무 관계가 근데 없다는 거죠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뉴스 그 학교 옆에 가짜뉴스가 저희 펴졌는지. 집이거든요.
아, 이거 학교 옆에 집이 있으면 다 다니는 건가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걸 퍼뜨렸던 그 주부 온라인 커뮤니티. 네. 그 학부모라는 그 여성이 나중에 뭐 찾아와서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아, 그렇죠. 눈물을 처음 찾아왔을 호소했다고요. 때 제가 만났고 예. 네.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호주에 아. 우리 6.25 전쟁 희생자들 추모비 건립 그 네, 행사에 참석하게 돼 있어서 네.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네. 첫 번째 만날 때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예.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로?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마음 카페를 포함해서 네. 많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속말로 종합판을 만든 거죠. 아,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자극적인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3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 글을 많이 봤네. 많이 3만 봤네요. 명이 봤는데 보고서 포간 걸로 계산하면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 이제 누나가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사시고 네. 한 분은 딸 집에 가가지고 예, 예. 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서도 네 동생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난리를 쳐서 아이고 이거 참. 그리고 제가 호주를 갔어요. 예. 네.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퍼스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 교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다 아이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네. 그렇게 크네요. 그분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렇죠. 사회가 정치판이든 네. 우리 사회 일반 생활이든 네. 가짜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입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제가 고발을 한 거죠. 아,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좀 의심에 뭐 여지가 있으면 그런 네. 거에 약간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 얼토당토하는 근거도 없는 걸 하면 참 곤란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김어준 씨는 또 유가 다르잖아요. 이분은 네. 그냥 일반인이었고 아까 네. 그 주부는 근데 김어준 씨는 공인으로서 아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고발을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네. 그런 가짜에 대한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네.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벌금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사건 때문에 처벌해가지고 실제로 가짜로 해서 고발당하고 해가지고 처벌한 전례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네. 정말로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벌금 얼마 나오죠, 보통. 그걸로 인해서 연예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걸 하면서 무슨 걸 이제 느꼈냐면 예. 단순하게 이 가짜 뉴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엔 신상 털기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신상 털기를 해서 네.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한테 직접 문자로 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네. 와요. 그만큼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상에 와. 네가 아닌데도 어머나. 사람들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와, 이렇게 옵니다. 세상에 아이고 이거 참. 모르는 번호로 그런 문자가 그렇죠. 온 거죠. 그리고 그런 글이 실제로 제 블로그에다가 그냥 막 실어놓고 세상에. 제 문자로 오고 문자 테러, 댓글 테러네요, 와. 거의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가족 아, 우리 뭐 아들 같은 경우 아이고. 이제 걔가 제 손자도 아니고 하다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 너네 아들이 혼의 자식을 낳았다. 어머나. 와. 별- 가짜 뉴스가 이야, 그렇게까지 또 정말. 변질된. 세상에. 아. 끊임없이 지금도 와. 그분들도 다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긴 그 자체가 폐쇄된 사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털을 게 없는 거야. 예. 근데 정치란 이후에 세상에. 과거에 신문에 나고 언론에 요만큼이라도 났던 것들 이걸 또 시리즈로 뽑아가지고 아이고. 아. 1탄, 2탄, 3탄 계속 나가는 그래요? 거예요. 그 아. 한교 막말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까지 하는구나. 그 관련 법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이 신상 털기가 제일 제가 보니까 아이고, 가짜 뉴스는 무섭네요. 정리하면 돼. 네. 근데 끊임없이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정말. 아니 뭐 누구한테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네. 갑자기 없던 손녀가 생기고 갑자기 무슨 희한한. 근데 야. 제가 봐선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보수 중에서도 네. 아주 강한 보수고 네. 또 우리 안보에서 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지금. 네. 군대 생활하고 그렇죠. 또 국회의원을 3선씩 그렇죠. 하고 네. 계속 국방위원회에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얄밉고 질투. 어떻게 보면 네. 척결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좌표를 찍히셨네요, 완전히. 아이고. 거기에 제가 몰린 게 아닌가. 그렇군요. 참.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예. 앞으로 계속 좀 뭔가 이 국민적인 계몽도 좀 하고 네, 또 법도 좀 강화가 돼야 강화 될것 좀 같아요. 너무 심한 분들은 좀 처벌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